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이제 가능하고요. 100명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모임, 식사, 숙박 금지되고 타 지역 교류하시는 거, 초청 행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또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율 책임 방역 해주셔야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사는 챙겨봐야죠. 광주 전남의 시사배송 책임자들입니다. 김석순청 YMC 사무총장, 안순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특별사랑 안술래입니다. 네. 오늘 PD 추천 배송의 주제는 피해갈 수 없는 여름 날씨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장마가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34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 장마라서 그럴까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한 차례 더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폭우로 인해서 광양, 진도, 해남 피해가 많이 입었잖아요. 이번에 예보된 장마는 별다른 피해 없이 조용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비가 와도 걱정, 그리고 더워도 걱정인 게 여름이잖아요. 네,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보면서 작년 구례 수해 피해가 좀 떠올랐습니다. 거의 수마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랬었죠. 구례 5일 장터 인근도 마찬가지고 비닐하우스 그리고 축사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무려 이재민만 1,000명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생활 터전을 다 잃은 가운데서 그 망연 자실에게 보냈던 우리 피해 주민들께서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실까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잘 계실 거야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고 또 여름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작년 수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구례 이재민들을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주택단지. 이 컨테이너 숙소에는 지난해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 1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집에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거의 노숙자 비슷하게 생활해.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최하영 씨, 김숙자 씨 부부는 1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불이 안 켜져 있네요. 이제 전기세 때문에 낮에는 그냥 꺼놓고 밤에도 여기는 안 켜요. 안 전기세 켜고.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안 켜고. 전면적이 25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이 좁은 집안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이 방 한 개가 전부입니다. 여기 하나 남았어. 나 실순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나가고 추억이 싹 나가고 거죠. 싹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어린 시절부터. 수해 당시 유일하게 건진 사진도 이것 한 장뿐. 아까워 죽겠어. 정말. 낱개로 된 사진들 전부 다 골라가지고 추억 앨범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거든요. 참 이런 일이. 사진 보고 이제 추억으로 노년에 보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다 날아가본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이 부부가 수해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옮겨 다닌 임시 숙소만 6군데인데요. 최근에 전기세 지원마저 끊겼지만 더 막막한 것은 지금 지내는 이 공간에서마저 곧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월까지, 9월 말까지 1년 그 기간에 우리가 그때 서명을 했어요. 그 안에 피해 보상이 될 줄 알았지, 이제 우리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구례 이재민들은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서짓대수 공개원대로 우리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구례군 일대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고 주택 1,100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만 1,800억 원이 발생한 사상 초유의 물난리였습니다.
수해 당시 392동이 침수된 5일장. 지금도요. 이러고 있어요. 정리가 안 돼. 네. 여기까지 싹 물이면 다 찼거든. 근데 전부 물이 젖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새물건, 이런 박스 좋은 것은 새물건 들은 거고, 이런 거 다 젖은 거. 이게 전부 이제 젖은 거 이제 손해 보고 팔아요. 물에 젖은 물건들은 애물단지가 돼버린 채 코로나19 타격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어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다 생각하면 뭐 부담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잊어버려야지 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빗줄기 앞에서 상인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20년째 옷장사를 하는 박진용 씨도 이젠 빗소리가 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불안한 게 그기만 어찌고요. 근다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 얘기. 수해 복구에만 3개월이 걸렸고 해를 넘겨 겨우 장사를 재개했지만 수해 이후로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요건 형 세탁해야 되는데 색깔이 안 나잖아요. 사과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 옛날 같으면은 그냥 사간디 지금은 수준이 높아갖고 그런 거 사과도 안 하고 해요. 541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댐은 초당 1,800톤의 물을 기습 방류했습니다. 댐 방류와 함께 곧바로 섬진강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졌는데요. 제방이 무너지면서 구례 옆 양정마을 방향으로 침수가 급속히 진행됐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5일장을 비롯해 4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으로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해가 난 후 나흘 후인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구례 수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구례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적인 재난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찾은 양정마을은 여전히 지난 수해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축사를 운영하는 안재민 씨에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악몽 같습니다. 이 소들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이게 물이 이 지붕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물 앞에서 가축들을 대피시키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붕 위까지 차오른 물을 따라 간신히 목숨을 건진 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는 물에 떠내려갔고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온 10여 마리의 소는 물에 잠겨 서로 뒤엉킨 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안재민 씨는 살아있는 소들을 구하기 위해 급기야 집을 부셔야 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여 살았어. 어쩔 거요. 갈 데가 없는데. 요 집을 군에서 부사락해가 부쌌어. 안 그랬으면 안 부쌌으면 내가 이제 곤치 갖고 집에 들어가 살 낀디. 저가 부사락 해놔놓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하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부시고 치워놨는데 치울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예? 이래놓으니까는 정부에서는 내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더 후회가 난 거야. 지난 여름 빗물과 강물 앞에 모든 것을 잃은 구례 주민들은 1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지난 수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수해가 휩쓸고 간 구례는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니까. 세상에 그 물난리를 겪은 지가 벌써 네. 1년이 지났는데 이번 여름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계속될수록 이재민들의 그 피해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 가운데서 컨테이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속상하고
되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속상하죠. 네. 근데 이 이동식 컨테이너 숙소 계약이요 9월에 끝난다고 해요. 지금은 7월이니까 이게 두어 달 후면 어김없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임시 숙소를 제공해온 구례구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9월 달에 끝난다 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새로운 터전을 집을 지어서 나갈 때까지는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해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이주민들 모두가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그리고 수해에 대한 확실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야 이제 배상, 보상 부분이 이제 조금 풀리는데요. 그럼요. 그 홍수의 원인이 천재지변이라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고요. 예, 인재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제의 책임이라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네. 예. 수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때문에 주민들은 1년 가까이 한마음으로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협의회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조사협의회 중간 발표 보고회가 있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경남 하동군에는 작년 수해가 일어났던 섬진강 댐 인근의 지역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날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해 후 약 1년 만에 열린 첫 공식 보고회에 앞서서 설전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수해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댐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댐 홍수조들을 위한 지침 매뉴얼이 이제 이입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예비 방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이제 별도의 지침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예비 방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간 용역 보고회 때 발표된 수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입니다. 제6항 댐 운영 분석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홍수 시 댐 관리 규정을 준수해 댐 방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명시했고 전반적인 댐 운영의 미흡한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분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합결론에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라는 표현이 거듭 사용됐는데 보상도 배상도 아닌 애매한 의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홍수 조절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재로 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것을 홍수 조절에는 법적 규정에 맞게끔 우리는 관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라는 그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경부는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안 했고 수자원공사는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댐을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중간 결과 발표가 진행되는 내내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보고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공무원 사담 사줬어요. 짜맞추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더 있습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짜맞춰요? 조사 결과하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원인이 이거였다. 원인의 책임자는 누구다. 여기까지는 밝혀줘야 환경 분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구제는 해주겠다. 물질적인 구제는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화가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민이 우리 하나의 주민이고 하나의 국민인데 외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관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에 의한 그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구제다. 마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결국 이날 중간조사 발표에서는 댐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7월 말로 예정된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려달라는 입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조사 부분도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잖아요. 조금 더 속도를 내실 계획은 있으세요? 전해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수해 원인 조사 용역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 박영기 교수는 환경부의 잘못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방어가 가능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당연히 100% 인재죠.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뭐더러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명확하게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일어난 수해인데 그것을 상급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환경부가 하급기관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그런 데다가 떠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7,800톤을 뺄 수 있다니까. 박 교수는 수해가 일어난 근본 원인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물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수기에 수위가 올라간 것이 섬진강댐의 2014년부터 작년까지 홍수기 수위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댐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작년 수해 당시에는 최고 수위를 기록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2018년부터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사실상 물관리는 환경부 소관. 이후 홍수 말기에 댐에 물을 많이 확보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댐이 90%가 넘게 저수를 해놓고 이미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댐의 상류부로 많은 양의 유입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많은 유입량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그대로 하류로 방류해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것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제방을 논류했다고 하고 자꾸 자연적인 요인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거죠. 현재 물관리 운영과 책임의 중심에 있는 환경부를 찾았는데요. 수해에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지적에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지금 사실 피해 원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사 용역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원인이 뭔지 뭐 그 원인에 대한 제시된 원인에 대한 뭐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조사 협의 차원에서 이 조사 용역을 끝내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저희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이제 향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해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두 달 만에 뭐 조사 끝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업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도 주민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6개월간의 이제 용역을 이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이제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조금 연장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가 나고 1년 만에 처음 열린 조사 보고회였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밝혀진 게 없다는 거. 지금 수해민들, 이재민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싶을 때. 그러니까요. 그나마 구례 수해 피해 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4월 환경 분쟁 조정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해 변화 이 부분이 환경 피해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구례 주민들도 복잡한 소송 대신에 행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피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되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는데 1, 2년 걸리는 민사 소송보다 훨씬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구례와 같이 수해 피해를 입었던 합천군도 최근에 이 환경부쟁 조정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중앙환경분쟁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지방 환경분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이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는지 또 뭐 구제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시사직배성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